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Q&A 3탄 해외 취업편 영상입니다. 일단 보내주신 질문 중에 해외 취업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개발자 해외 취업 관련 질문은 다른 영상으로 다음 편에 준비해 보려고 하고, 오늘은 일반 해외 취업 관련 질문들을 답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같은 분야일 때 한국에서 경력은 몇 년 정도 쌓은 후 도전하는 게 적당할까요? 2년은 너무 짧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제가 다른 영상에도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신입으로, 그러니까 대졸 해외 취업을 바로 도전하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경력을 좀 쌓으신 후에 영어 실력도 좀 준비를 하고 해외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게 정말 훨씬 유리해요. 사실 뭐 경력 몇 년이 적당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1년차 때는 보통 약간 신입 딱지 때는 그런 기간이고, 2년, 3년 정도면 실무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경력을 쌓으시고 2년 차부터 슬슬 해외 취업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4년 차까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러니까 대리를 달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하게 됐는데, 해외 취업이든 아니면 한국 내에서 이직이든 가장 이직에 적합한 타이밍이 보통 3년 차쯤인 것 같아요. 3년, 4년. 그래서 그때를 목표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 없이 바로 링크드인 등을 통해 취업을 하거나 워홀 비자로 해당 직무의 직장을 구해서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일까요? 영국에 계시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가 궁금합니다. 대학원이 답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대학원은 필수가 아니에요. 특히나 뭐 직무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한국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 생각에는 대학원이 필수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직무 전환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일하던 경력 그대로 살려서 취업하시는 경우라면 대학원은 정말 필수는 아니에요. 물론 저는 대학원을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는 실제로 제 동료들이나 뭐 미터 같은 데 나가봐도 석사 이상, 최소 석사, 그리고 대부분 박사 이렇게 석박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사 출신 채용이 거의 없는 분야예요.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는. 근데 대부분의 직무들은 제 생각에는 대학원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링크드인으로 해외 취업을 한다. 이거는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시나리오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업을 하셔서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그동안 영어 실력을 충분히 준비해서 워홀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링크드인이나 아니면은 직접 채용 사이트에서 해외 취업을 지원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일단 해외에 가셔서 취업을 한 다음에 취업하신 회사에서 취업 비자 스폰을, 보통 워크퍼밋이라고 하죠. 그 취업 비자를 해당 회사에서 받으시는 게 가장 좀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에서 학부, 그리고 한국에서 경력, 여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필수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바로 해외 취업을 지원을 하셔서 되면 좋고, 근데 사실상 이거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해외 취업을 지원을 해서 되면 좋지만, 안 된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일단 해외에 나가고 잡을 구한다.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스폰서십을 해줘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좋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 해외에 있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더라도 일단 그 나라에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도 유리하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은 석사를 하시는 것도 좋긴 해요. 왜냐하면은 석사를 함으로써 얻는 이점들은 일단 그 나라 문화에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 네트워크가 조금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만 드리자면 대학원은 필수는 아닙니다. 해외 취업에 있어서 롱지님만의 꿀팁이 있다면? 특별한 꿀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한국에서 뭐 취준하는 거랑 똑같아요. 해외에서 취업 준비하시는 것도 많이 지원하고, 지원한 회사 리서치, 뭐 그 회사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뉴스나 기사 같은 거 잘 찾아보면서 리서치 충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면접 준비하시는 게 좋고, 저는 자소서 첨삭을 좀 한번 꼭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뭐 현지에 친구가 있으면 캐주얼하게 그 친구한테라도 프루프리딩이나 좀 봐줘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좋고, 일단 제가 그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도 지금 회사에 다니면서 제가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CV를 많이 받아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력서 양식이 영국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CV 양식과는 많이 다르다, 조금 어색하다라고 느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진 붙이는 거. 사진 해외에서는 보통 이력서에 절대 붙이지 않고요. 그리고 뭐 나이 쓰는 거, 아니면 성별 쓰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기본적인 문법 체크나 이런 것도 외국인 친구가 없다 하시면은 프루프리딩 해주는 웹사이트 요즘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이용하셔서 한번 꼭 리뷰를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CV 첨삭을 몇 번 해드렸었는데 하기 전까지 서류 전형 통과를 한 번도 못 하시던 분이었는데 첨삭해드리고 나서 바로 서류 2군데를 통과를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CV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서류 전형 합격, 불합격에 상당히 그 내용이나 포맷 같은 게 영향을 많이 미쳐서 CV 첨삭은 꼭 한번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나은 CV가 준비가 됐으면 그 CV를 가지고 최대한 많은 회사에 지원을 해보세요. 최대한 많은 회사에 지원을 해서 최대한 많이 전화 인터뷰도 해보고 최대한 많이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뷰까지 간다면 더 좋고, 그래서 저는 인터뷰가 사실 탈락을 했을 때 마음도 쓰리고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인터뷰 자체가 상당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영어 면접은 많이 볼수록 내 영어 인터뷰 실력 자체가 향상이 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곳에 지원하고 많이 떨어져도 보고 많이 합격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CV를 지원하는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게 수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각각 회사에서 똑같은 잡 타이틀로 채용을 진행을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원하는 특별한 스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 롤의 잡 디스크립션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그 리퀘어먼트가 보통 되게 상세하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이나 나의 스킬이랑 맞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걸 최대한 강조해서 CV를 살짝살짝 수정을 하세요. 그래서 회사별로 CV를 만드시는 게 베스트예요. 딱 이렇게 하나의 완벽한 CV를 가지고 모든 회사에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수정을 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거랑 항상 일치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계란 후라이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계란말이를 잘하는 사람을 원해요. 똑같이 계란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데 이 회사에서는 계란 후라이를 잘하는 사람이 전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계란을 다뤄봤다,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엄청 잘한다 라고 해도 이 회사에서 원하는 게 계란을 가지고 계란말이를 만드는 거라면은 나는 내가 계란 후라이를 잘한다는 걸 강조하지 말고 계란을 다뤄봤고 계란말이랑 뭐라도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항상 셀링 포인트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고 그 회사가 나한테서 보고 싶어 하는 걸 보여주도록 그런 식으로 CV를 수정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셔서 CV를 회사별로 작성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 영국 취업 후 소득이 한국에서 일할 때랑 비교해서 어떻게 되시나요? 네, 사실 이런 거는 애매해요. 왜냐면은 돈은 영국에서 실제로 훨씬 많이 받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세전 세후 뭐 이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은 커졌는데 영국이 워낙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이거를 단적으로 딱 비교하기는 약간 어려운데 한국에서 제가 받던 연봉보다는 한 1.5배에서 1.7배 정도 받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사이에 저도 이제 연차가 조금 오르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아무래도 고려가 좀 돼서 연봉이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서 연봉을 숫자로만 놓고 보자면은 계산을 지금 해볼게요. 몇 프로를 더 받는지. 정확히 1.7배 더 받네요. 지금 1.7배 더 받고 있고, 근데 실수령액을 비교하자면 실수령액은 계산해보니까 1.5배 정도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영국이 세율이 높긴 해요. 특히나 연봉 구간별로 이 세율이 확확 오르거든요. 저의 지금 세율을 제가 찾아왔는데 저는 지금 인컴 대비 텍스 레이트이 40%네요. 그래서 지금 저는 40%의 세금을 냅니다, 연봉에서. 한국이랑 비교하면 정말 세금이 많이 높긴 하죠. 영국은 한국보다 워라밸이 지켜지는 편인가요? 워라밸 때문에 영국에서 취직하는 것이 괜찮은 선택일지 궁금합니다. 워라밸 저는 네, 만족스러워요. 여하튼 영국도 유럽 국가 중에 하나다 보니까 워라밸이 좀 잘 지켜지는 편이고, 물론 좀 크게 비교할 만한 곳이 프랑스가 있긴 한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보다도 훨씬 약간 근무 시간도 좀 더 짧은 편인 것 같고 휴가도 좀 더 많은 편인 것 같고 그렇긴 해요, 사실. 그래서 영국이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하자면 그렇게 막 여유롭게 일을 하는 문화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한국과 비교하자면 상당히 밸런스가 잘 지켜지는 편인 것 같아요. 야근도 없고 뭐 휴가는 대부분 1년에 법정 최소가 28일이거든요. 이게 미니멈 28일이 공휴일을 포함해서 미니멈이에요. 그래서 공휴일이 8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치자면 연차는 총 20개가 미니멈인 거죠. 저는 현재 연차가 25개 받고요. 그러면은 25개 더하기 공휴일 8개 하면 1년에 33일을 총 쉬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휴가 쓸 때 눈치 안 봐도 되는 게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휴가가 연차가 주어지더라도 다른 팀원들이랑 일정도 좀 맞춰야 되고 길게 쓰기 눈치도 좀 보이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문화는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뭐 2주씩 휴가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영어권에서 워라밸이 잘 맞는 그런 국가에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 하시면 영국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뭐 캐나다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국가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한데 한국과 비교하자면 워라밸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영국 아닌 다른 유럽 국가에서 석사를 따고 영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채용 진행하면서 한국분인데 파리에서 석사하시고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합격 통보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파리에 남으시겠다고 해서 결국 저희 회사는 안 오시게 되긴 했는데 꼭 영국에서 뭐 석사를 꼭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취업이 된다 이런 연관관계는 전혀 없고요. 그냥 정말 본인이 실력이 충분하시고 영어가 된다면 세계 어느 곳에서 일을 하셨건 세계 어느 곳에서 대학을 나오셨건 상관없이 해외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개만 있으시면은 네덜란드에서 학교를 나왔든 독일에서 나왔든 전혀 1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 국가에 대해서는 대학원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굳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학비 저렴하고 좋은 커리큘럼 있는 학교에서 석사를 하신다면 그게 베스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국에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있다 하면 그 회사 지원해서 가지고 계신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면 충분히 취업 성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력직 지원할 때 혹시 몇 개월 정도 전에 준비를 해야 될까요? 9월에 학기가 종료이니 6, 7월쯤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래듀에이션이 아니고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학기 중에 공부하시면서 경력직 지원하는 거는 정말 무의미한 일이거든요. 저는 그 무의미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리고 만약에 9월에 그러니까 9월에 모든 수업이 다 끝난다 하시면 6, 7월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 경력직 채용하고 노티스 기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에도 노티스를 줘야 되잖아요. 퇴사하기 전에. 그 노티스 기간을 보통 한두 달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시점 한두 달 전부터 지원을 하시면 좋고 한두 달 전 아니면 두세 달 전쯤부터 지원을 하시면은 충분히
부탁 시기가 맞을 것 같아요. 보통 채용 프로세스도 짧으면 2주, 뭐 길면 한 달까지도 걸리기도 하니까 3달쯤 전부터 준비를 하시면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큰 회사보다 작은 회사 위주로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영어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영어에 자신감을 먼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면접에서 영어가 안 된다 싶으면은 합격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정말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뭐 퍼펙트한 문법을 구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의사소통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이 면접자의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 면접자가 물어본 내용을 내가 영어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만 되면은 일단 큰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영어 실력과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의 규모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링크드인 메시지로 헤드헌터한테 연락 오는 거 연락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그럼요. 제가 이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링크드인 적극 활용하세요. 저도 링크드인으로 취업했고요. 그리고 요새도 링크드인으로 헤드헌팅, 리크루팅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 특히나 헤드헌터 회사에서 연락 오는 거 말고 직접 회사의 HR팀, 리크루트 하는 HR 담당자가 메시지를 보낸다면 정말 황금 같은 기회이기 때문에 꼭꼭 지원해보시고 링크드인 메시지 적극 활용하세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 영상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도 한번 다시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풀 리모트 워킹으로만 되어 있는 공고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취업했는데 동료랑 만나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일하면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편하고 시간 절약에 이득일 것 같기도 해요. 경험자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리모트 워킹 너무 좋아해요. 저는 재택근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풀 리모트 워킹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작년 3월부터 거의 뭐 10개월, 11개월째 집에서만 일하고 있고, 근데 아무래도 처음에 온보딩 프로세스를 할 때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하면 조금 힘들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이미 다니고 있던 회사였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으로 전환이 된 건데, 만약에 처음 이제 입사하고부터 계속 재택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동료들이랑 친해지기 어렵긴 하겠죠? 근데 재택의 이점이 정말 많아요. 교통비도 아끼고, 뭐 집에서 나만의 사무공간 꾸며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택근무를 좋아합니다. 해외 취업 관련 마지막 질문. 요거는 해외 취업에 국한된 건 아니고 그냥 취업이라는 키워드랑 관련이 됐는데, 롱진님 앞으로의 커리어 계획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요즘 취업 준비하면서 앞으로 짧게는 2, 3년, 길게는 5에서 8년 동안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롱진님은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장기적인 커리어 계획을 세우시나요? 정말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왜냐면 저도 항상 이거는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제가 이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한 게 딱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재작년이죠? 2021년이니까 재작년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승진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보통 이제 시니어가 되거나 매니저가 되면 정말 어쩔 수 없이 피플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사람들 관리하는 그런 인력 관리도 해야 되고 약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업무가 약간씩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 업무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개발을 하고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생각해내고 이렇게 약간 좀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멘토링 하는 것도 즐거웠고, 그래서 커리어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주어진 선택지가 무엇이 있는지, 내 3년 후 아니면 5년 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 선택지를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가장 큰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게 뭔지, 그거랑 부합하는 나의 미래의 롤이 뭔지, 아니면 내가 미래에 익히고 싶은 역량이 뭔지, 그걸 생각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림이 조금 쉬워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아키텍팅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약간 제 직무의 특정적인 얘기라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게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걸 하는 게 재밌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계속 하고 싶은지, 그거를 계속 끝없이 연구를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탐구를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나의 미래 커리어에서 이걸 추구하고 싶다라는 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기를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게 만약에 이 미래의 모습들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하시면 베스트는 시니어나 매니저한테 물어보세요. 나 요즘 이런 커리어 고민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내가 3년 후 아니면 5년 후에 목표로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저도 매니저가 저한테 정말 많은 답을 줬고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왜냐면 나보다 3년 아니면 5년 먼저 그 길을 밟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미 그 고민을 다 마치고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나 혼자 고민을 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하시면 시니어나 매니저한테 도움을 받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외 취업 관련한 질문들을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커뮤니티나 블로그나 어디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면 또 답변 드릴게요. 해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 잃지 마시고 한국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 열심히 준비하셔서 차근차근 하나씩 잘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